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질문이 들어온 거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물론 제가 매우 쉽게 설명했지만 중간중간 열심히 따라해도 이만큼까지 몸통 만들고 팔다리 만들고 머리 액세서리 헤어 만들고 중간에 어려워서 스탑했다든지 아니면은 열심히 해도 자꾸 에러가 난다든지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 요거까지 있죠. 이게 지금 페이스 언더바 4라는 파일인데 요걸 제가 6강 올리면서 같이 첨부해서 올려드릴게요. 우리가 뭐 배우는 게 중요하지 어렵다고 스탑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완성 못한 학생들은 이 추후에 진행되는 수업에서 요거 실습 파일 쓰라고 자 요거까지 된 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뭐 남았냐면 여기에서 이제 일단 캐릭터 하나 완성하고 시간이 남은 시간에 또 다른 스타일로 만들어 본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하나 완성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은 조금 디테일한 걸 표현할 거예요. 일단 큰 덩어리는 완성이 됐어요. 그쵸? 몸통 완성했고 그 다음에 팔, 다리, 그 다음에 손. 근데 몸통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몸 안쪽은 만들지 않고 몸통을 그냥 옷이라고 가정하고 손하고 발만 만들어 준 거죠. 팔도 만약에 반팔이었다면 팔꿈치나 뭐 팔, 손목까지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처음 3D Max 배우는 거고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덩어리로 만들어서 양복 소매, 남색 마이를 만들 건데 색깔은 아직 안 정했어요. 어쨌든 자켓을 입었다고 가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모델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발 같은 경우도 만약에 맨발, 그럼 발가락 하나하나 표현을 해줘야겠죠. 근데 로우 폴리곤이니까 막 발톱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하진 않지만 캐릭터 같은 경우는 로우 폴리곤이라고 하더라도 엄지발가락이 크게 부각된 그런 귀여운 캐릭터들이 가끔 있어요. 나머지 발가락은 4개 다 분할해도 되고 그냥 4개를 덩어리로 한 다음에 나중에 매핑 소스 입힐 때 텍스처로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얼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데 여기까지만 진행돼도 여러분들이 다 스타일이 나뉠 거예요. 3D 해보니까 무지무지 재밌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랑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쉬운 방법들로 천천히 재미있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머리카락 표현하다가 짜증나서 손을 놔버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냥 두피 컷으로 일단 두피 모양 이쁘게 그리고 머리 두피 선택하고 엑스트루드 시키는 방식으로 이용하세요. 만약에 하다가 어려우면. 그 다음에 제가 적극 추천하는 프리폼 툴이 있죠. 그런 것들 활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진행할 게 일단 질문 들어온 거 답변 하나 해드릴 거고 개인적으로 좀 질문들이 들어온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해드렸는데 요거는 좀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기도 하니까 요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자, 어쨌든 질문하는 거 들어온 거 답변해드리기 전에 좀 오늘 남은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큰 덩어리는 만들어졌어요. 오늘 할 거는 조금 디테일한 표현, 소매 단추라든지 이 와이셔츠 카라 같은 부분 있죠. 그러니까 좀 디테일한 부분을 근데 어차피 컷이라는 이 툴을 이용하는 거 똑같습니다. 컷, 웰드 등등을 이용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만들어 갈 거고요. 근데 무릎도 일단은 관절만 만들어 놨는데 조금 이렇게 자를 거예요. 그래서 무릎 앞부분을 좀 표현을 해줄 거고 자른다기보다 버텍스를 이용해서 조금 면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자, 내 팔꿈치 같은 경우는 우리 특별학기 수업에서 다루는 거는 다 모델링까지이죠. 그래서 팔을 저렇게 안 나눠도 돼요. 만약 모델링으로 끝나는 파일이다. 그냥 렌더링해서 이미지만 이쁘게 나오면 된다.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특별학기 수업이고 모델링이긴 하지만 어쨌든 게임 캐릭터이죠. 게임에 등장한다면 얘가 주인공 캐릭터이던 주인공이 아니던 어쨌든 뭐랄까요? 이 구부리는 행동을 하게 돼요. 저렇게 면들이 구분이 돼 있어야 얘가 구부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면들이 분할되지 않았다면 추후에 뼈를 심었을 때 구부러질 면이 없겠죠. 구부러질 점선면이 있어야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나 팔꿈치 이런데 허리도 원래 앞으로 이렇게 숙이려면 면이 좀 더 분할이 돼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죠. 일단 질문 들어온 것 좀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도형을 하나 만들고 파라미터에서 숫자를 바꿨는데
이게 이 면이 분할되지 않는다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만들면 이와 같죠? 근데 오른쪽에서 length with height는 길이죠, 길이. 얘는 자체 크기. 이거는 WER 중에 뭐 그걸로 조정할 수 있는 거고, length segment with segment, height segment를 만약에 바꿨어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뀌는데 만약에 안 보이는 게 발생한다면 이게 엣지 페이스로 안 되는 거예요. 엣지 페이스를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덩어리만 보이니까 보이지가 않죠. 제가 장담하는데 100%이 엣지 페이스로 안 돼 있어서 화면이 안 보이는 걸 거예요. 엣지 페이스를 꼭 체크를 해야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요거 명심하시고요. 엣지 페이스는 면들이 몇 개로 분할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옵션이죠. 그리고 얘는 이 지금 화면에 대한 옵션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한 옵션이 아니라 화면에 대한 옵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엣지 페이스 하면 둘 다 엣지 페이스로 보이고, 끄면은 둘 다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화면 자체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뭐 요거 큐브 꺼낸 김에 몇 가지 메뉴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박스에 적응시킬 수 있는 게 뭐 릴렉스가 대표적이죠. 약간 착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게 있었고, 릴렉스보다 좀 더 센 게 아예 원처럼 만들어주는 메뉴도 있었죠. 스페리파이라는 거 해주면 아예 뭐 큐브든 뭐든 어떤 도형이든 동그란 형태로 바꿔주는 이런 메뉴도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있죠. 뭐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는 추후에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큐브 나온 김에 요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굉장히 좀 복잡하고 큰 캐릭터를 완성을 했어요. 근데 WER로 하긴 애매하고 프리폼 툴로도 하긴 애매한데 조금 비율 부분 세밀한 게 아니라 큰 비율들, 큰 덩어리를 좀 만지고 싶어요. 그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FFD라는 건데 2x2x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예를 들면 그냥 2로 해볼게요. 2로 하면은 얘를 펼쳐요. 펼치면 컨트롤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점이 있죠. 얘를 잡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프리폼과는 조금 다르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얘가 있습니다. 라티스는 요건데 아무튼 뭐 얘는 안 보이는 틀 같은 거예요. 이런 게 있고, 이가 얘죠. 그러니까 얘는 큐브에서는 오히려 캐릭터에서 하는 게 더 유용한데 큐브는 큐브대로 냅두고 캐릭터를 다시 선택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하시다가 얘를 선택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 얘를 선택하다가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어떤 걸 작업하다가 이 하위 개념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때는 옆에 있는 다른 게 선택이 안 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뭔가 다른 걸 작업하고 싶으면 어떤 특정 요소를 선택했던 걸 해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게 선택이 됩니다. 그다음에 각각 작업을 하시다가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않은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눌러서 특정 화면이 없어지거나 막 인터페이스가 좀 이상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가장 위에 보면은 뭐 그 워크스페이스 있죠? 이 메뉴들의 지금 레이아웃을 의미해요. 딴 거 클릭했다가 어쨌든 원래 기본 인터페이스는 디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디폴트를 조금 막 하다가 인터페이스가 엉망이 됐어요. 뭐가 없어졌다든지 지금 쓰지도 않는 배우지도 않는 메뉴가 갑자기 떠 있다든지 그럴 때는 딴 걸로 바꿨다가 다시 디폴트로 바꾸시면 레이아웃이 이렇게 깔끔하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근데 인터페이스 바꿀 때는 약간 3초에서 5초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 딜레이 타임에 건들면 안 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얘는 얘대로 냅두고 캐릭터를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모자 같은 거 있죠. 모자 같은 거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얘한테 이걸 해보도록 할게요. 모디파이어 가서 FFD에서 뭐로 해볼까요? 3도 있고 2도 있는데 꼭지점이 개수예요. 2는 정육면체고 요거는 요거 333 하면은 점들의 개수가 더 3개죠. 그러면 다시 펼치고 컨트롤 포인트 잡으면 두 개랑은 당연히 틀리겠죠. 안 보이는 그물들이 점 3개로 짜 있다고 보면 돼요. 얘를 잡고 움직이면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 잡고 당기는 프리폼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약간 다르게 이용할 수도 있는 게 이런 개념이죠. 얘도 똑같아요.
어쨌든 위에 추가된 거는 얘 만약에 얘를 싹 지우고 그냥 하나의 폴리곤으로 하고 싶다. 적용시킨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이 컨트롤 포인트 누른 다음에 이렇게 당겼어요. 이런 모자 모양으로 바꾸고 싶다. 그리고 FFD 싹 그냥 깔끔하게 지우고 싶다 하면은 그냥 콜랩스를 시키면 돼요. yes 하면은 그냥 이런 모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쵸? 당연히 언제든지 컨트롤 ZZ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뭐 적용 안 시키고 지울 거다. 그러면 그냥 컷 하시면 됩니다. 또 다시 이 상태에서 아이고 컨트롤 포인트 잡고 이렇게 당겼어요. 근데 에디터블 폴리에서 작업할 때 쟤를 봤다 안 봤다 할 수 있는 것도 분필 똑같아요. 그쵸? 보고 안 보고 보고 안 보고. 자, 이런 식으로 유용한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FFD도 나온 김에 좀 보여드렸고요. 자, 큐브 FFD 3, 4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유용할 때는 면 개수가 면치 않을 때는 FFD 굳이 쓸 필요 없죠. 그냥 프리폼 쓰면 되는데 이 면 점 개수가 되게 많아요. 막 게다가 특정 상황 할 때 하이폴리곤이에요. 하이폴리곤일 경우에 요만큼 일로 당기고 싶어요. 그럴 때 이 FFD가 굉장히 유용하죠. 그리고 좀 부분적으로 세밀화돼서 당기고 싶다 할 때는 FFD인데 옵션은 444 숫자 444가 낫고 그리고 간단하게 큰 비율만 좀 바꾸고 싶다. 그럼 FFD 2가 편하겠죠. 지금은 뭐 설명만 드렸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디테일한 것들 표현할 거고 디테일한 것들을 오늘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열심히 뭘 할 거냐 면을 자르고 펼치고 자르고 펼치고 이 작업을 반복을 할 거예요. 언압 UVW 작업이라고 합니다. 언압 UVW는 말 그대로 뭐랄까요? 이렇게 싹 감싸다라는 거 안에 언을 붙여서 반대 그게 언랩 그 UVW인데 쫙 펼칠 거예요. 그리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 캐릭터에 담겨 있는 모든 걸 이미지 한 장에다 넣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만약에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얼굴만 언압 따로 해서 정사각형 안에 넣어주고 몸통, 팔다리 따로따로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미지 자체를 크게 해서 웬만하면 하나의 이미지인데 다 넣도록 해볼 거예요. 그게 정석인데 구분해도 되고 어쨌든 내일부터는 얘 표면에 이제 드디어 색깔을 칠하는 걸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얘한테 그 포토샵을 연동해서 하는 걸 하도록 할 거예요. 근데 나는 포토샵을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델링 파일도 올려드릴 거고 포토샵 파일도 올려드릴 거예요. 배우는 게 중요하지 지금 완성해서 제출하고만 이 개념이 아니죠.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하게는. 그래서 포토샵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파일도 올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프로세스 남아있는 거는 이제 오늘 디테일한 표현 내일부터는 색깔 칠하기 위해서 면들을 선택하고 쫙쫙 피는 거 쫙쫙 피는 개념에 있어서 초보자들이 하면 조금 난관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다 모델링 결과물이 틀릴 텐데 나랑 비슷한 사람도 있고 근데 웬만하면 나랑 똑같이 않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게임마다 종류가 틀리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귀여운 캐릭터일수록 귀엽다는 느낌을 낼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첫 번째가 몸에 비해서 머리를 엄청 크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요 정도 느낌으로 지금 했는데 머리 부분을 잡고 이만큼 너무 크다 이거 그쵸? 요 정도로 하면은 요런 느낌 캐릭터 있죠? 열쇠고리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레고 느낌 같기도 하고 요런 걸 보통 SD 캐릭터라고 해요. 얼굴 크기를 조금만 줄여도 얘는 뭐랄까 아까 걔보다 좀 나이가 들어 보이죠. 머리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애기들이 비율이 그렇잖아요. 성인에 비해서 머리와 몸의 비율이 있죠. 신체에 비해서 머리가 크면 클수록 어린 느낌이 들고 또 다른 거는 눈의 위치가 얼굴 전체 비율에 있어서 위로 올라갈수록 나이가 좀 많아 보이고 얼굴 전체에 있어서 가운데를 딱 잘랐을 때 가로로 가운데에서 밑으로 눈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좀 귀엽고 어린이 느낌이 연출이 됩니다. 팔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체 전체 비율에 비해서 다리가 굉장히 길면 길수록 어른, 성인에 가깝게 느껴지고
다리가 짧고 팔도 짧고 하면 할수록 귀여운 어린이에 가까운 느낌이 연출이 되죠. 자, 그리고 색깔까지 다 입혔어요. 색깔 칠하는 거는 그 포토샵에서 하는 작업들이고, 조형예술학과 학생들이 굉장히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색깔 칠하는 거죠. 저는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텍스처 포토샵을 이용해서 이렇게 덮어 씌우듯이, 포장지를 덮어 씌우듯이 그런 개념으로 색깔 칠하는 거, 텍스처 작업도 알려드릴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페인트 툴이라고 그래서 그 벽에 페인트 스프레이로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얘 표면에 직접 색깔을 칠할 수도 있어요. 마우스로 칙칙 못 내면서 얘 표면에 직접 칠할 수도 있습니다. 주근깨 같은 거 표현할 때는 포토샵 작업에서 해도 좋지만, 여기서 직접 점을 몇 개 이렇게 톡톡톡톡 찍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3D 맥스와 비슷한 3D 그래픽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3D 마야라고 있죠. 마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겨울왕국이나 슈렉 같은 애니메이션이 전부 다 마야로 만든 건데, 직접 칠해서 색깔 칠한 결과물들의 사례는 우리 애니메이션 전공 홈페이지에 우수과제전에 2D 옵션이 있고 3D 옵션이 있어요. 우수과제전 옵션 중에 3D로 해서 보면 우리 학생들이 모델링에 직접 겉에 표면에 마우스로 칙칙 뿌려서 색깔을 칠해서 만든 모델링 결과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제로 제시가 됐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색깔까지 다 입혔어요. 그 다음에 제가 뭐까지 또 알려드릴 거냐면, 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눈이 깜빡이는 경우가 있죠. 근데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있는 버텍스들 있죠. 버텍스들을 직접 선택을 해서 내리는 거예요. 그럼 눈을 정말 감은 게 되겠죠.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눈을 뜬 이미지를 입혔다가 눈을 감은 이미지를 입혔다가 두 개를 일정 시간 번갈아 가게 하면서 이미지로서 눈을 감았다 떴다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진행을 해보도록, 아닙니다. 버텍스 움직이는 거는 빼고 우리는 모델링만 하는 수업이니까 모델링은 이렇게 완성을 하고, 이미지, 텍스처를 통해서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거, 입을 약간 실룩거리는 것까지 표현하는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캐릭터가 다 완성을 했다. 그러면은 얘는 뭐랄까요? 우리가 에디터블 폴리로 했죠. 폴리곤 느낌이야. 폴리곤 말고 예를 들면 얘는 폴리곤으로 다 완성을 한 거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모델링 방식은 뭐 모바일 게임부터 PC 게임까지 이런 간단한 모양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정석의 방법을 배워본 겁니다. 처음에 기본 오브젝트 만들고 무조건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서 작업을 했죠. 근데 에디터블 패치도 있고 메쉬도 있어요. 요거 캐릭터를 완성한 다음에 배울 것들은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많은 것들에서 응용할 수 있는 좀 라인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한다든지, 우리 간단하게 머리 패치 만들 때 했던 거 있죠. 꼭 그걸 좀 디테일하게 알아볼 거고, 추가적으로 재밌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요 특별학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3D 맥스를 어느 정도는 이제 다루실 줄 아는 분들이 되겠죠. 자, 어깨 같은 경우도 아무리 귀여운 어린이지만 보통 남자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어깨를 약간 이렇게 했어요. 여자 캐릭터일 경우에는 어깨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죠. 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재밌게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저는 벨트를 좋아해요. 그래서 벨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얘는 하이 폴리곤이 아니라 로우 폴리곤이죠. 만들기 정말 쉽죠. 벨트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게 대부분 컷인데, 컷이랑 뭐 커넥트를 가장 많이 이용을 했죠. 좀 다른 것들도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벨트의 띠 부분을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메트리 말고. 자, 여기에서 엣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부분 정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선택한 다음에 루프가 아니라 링이죠. 링으로 쭉 선택한 다음에 커넥트인데 바로 안 만들어주고 옵션을 통해서 두 개를 만들게요. 그리고 위치는, 넓이는 좀 넓게. 그러니까 그동안 커넥트는 그냥 라인 하나 추가하는 것만 계속 이용을 했는데, 옵션을 이용하면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거 디테일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허리가 너무 잘록하면 성인 느낌이 나니까 귀엽고 좀 동글동글한 벨트를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요 정도가 귀엽겠죠. 오케이, 했습니다.
자, 만들었으면 자, 기존에 없던 라인이 이만큼이 추가가 됐어요. 요만큼을 벨트로 쓸 거예요. 여기에서는 면을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선택하면 면도 역시나 하나 선택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다른 면을 선택해요. 그러면 이렇게 띠 형태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벨로 하도록 할게요. 베벨로 해서 약간의 두께감을 주고 로컬 노멀로 했습니다. 약간의 가운데는 나중에 붙여주면 되고요. 조금 디테일한 거 작업할 때는 가까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약간 튀어나온 정도만 연출할 거니까 두께감은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체크를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뒤를 붙여주도록 할 건데, 자, 얘는 지금 중요한 게 얘가 만약 그냥 폴리곤이에요. 시메트리 상태가 아니라 폴리곤이면 웰드라는 걸 이용해서 타겟 웰드, 기억나시죠? 타겟 웰드 그 부분과 허벅지 표현할 때 제가 보여드렸죠. 어태치 시킨 상태에서 처음에 버텍스 하나 선택하고 타겟 웰드에서 다음 점으로 클릭하면 두 가지 점이 하나로 합쳐지죠. 얘가 만약에 시메트리 상태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얘는 지금 시메트리 상태예요. 그래서 이 면을 지워주고 그냥 버텍스 있죠. 얘를 당겨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왜냐? 얘는 시메트리 상태니까. 그쵸? 가운데로 해도 되지만 웬만하면 잘 붙게 가운데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만 해주면 붙이는 게 끝나죠. 시메트리 상태이죠. 버튼을 좀 더 두껍게 표현하고 싶다. 그럼 더 많이 튀어나오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 면은 안 줘도 의미는 없지만 지우는 게 낫겠죠. 다시 제가 복사된 애를 선택해야 돼. 원본을 선택해야 되죠. 지우고 버텍스 선택해서 이렇게 당겨주고 얘도 당겨주면 시메트리 상태이기 때문에 한방에 이 버텍스 띄는 데 있습니다. 어린이니까 이 정도로 귀엽게 있는 버튼이 됐고요. 가운데 부분을 좀 연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연출하기 위해서 뭘로 할까? 스피어 눌러서 해보도록 할게요. 귀엽게. 자, 간만에 크리에이트로 가서 스피어 뭘로 할까요? 다른 걸로 해볼까? 스피어 말고 박스를 둥그렇게 한 다음에 걔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박스를 적당한 크기로 만들고 크기를 동일하게 10, 10, 10으로 바꾸고 얘가 이렇게 많이 분할될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로만 할게요. 이 정도로만 하고 이 상태에서 스피어 아마 이런 느낌으로 연출이 되죠. 얘를 이용해서 어차피 텍스처를 이쁘게 꾸밀 건데 이 정도로만 해주겠습니다. 딱 가운데로 옮기기가 손으로 하기 애매할 때는 밑에다 수치 X에 0으로 입력하면 정확히 가운데로 오죠. 자, 프론트에서 봤으니까 사이드에서도 맞춰줘야겠죠. 납작하게 눌러서 이렇게 요 정도만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약간 반사광이 있고 밑에는 약간 어둡고 광택이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재질 표현할 때 해주면 되죠. 그리고 얘도 역시나 원래 다 어태치 시켜야 되는데 나중에 한 번에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쁘게 만드는 거에 목적을 둡시다. 자, 얘도 회색으로 바꿔놓고 이쯤에 또 오늘 하는 작업은 또 세이브 에즈에서 페이스 언더바 5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됐고 단추 소매도 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을 때 보통 단추가 이쯤에 있죠. 어디다 표현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쯤에다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그냥 활용하도록 할게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하나가 카피가 되죠. 적당한 지점에 약간 이 방향으로 휘어줄 건데 그럴 때 뷰가 아니라 로컬로 하면 이렇게 휠 수가 있죠.
요 정도로 앞에서도 살짝 보이긴 보여야 되니까 이 정도 위치가 좋을 것 같아요. 뭐 게임 캐릭터니까 커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요만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약간 이렇게 부분 작업할 때는 뷰보다는 로컬로 작업하면 그 오브젝트 입장에서 WER을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밀한 부분들이 더욱더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 해서 몸에 얹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제가 오브젝트 입장 로컬로 바꾼 이유를 알겠죠? 이런 작업을 할 때 오브젝트 입장에서 회전시키고 바꾸는 게 좋죠. 자, 위치나 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프론트업을 바꿔서 조금만 내릴게요. 그리고 Shift 누르고 움직여서 바로 하나 카피해서 여기에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바로 이쪽으로 하고 싶어요. 뭐 미러나 등등등 많이 있죠. 단추니까 그냥 어태치 시켜서 어태치 시키고 뭐 등등등등 할 때 중요한 게 컨버트 폴리로 바꾸는 게 중요하죠. 얘도 컨버트 폴리로 바꾸고 얘를 어태치 해서 다시 띄고 어태치 한 다음에는 얘를 이제 카피하면 끝이죠. 시메트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천차만별. 이쪽에는 뭐랄까 약간 다른 느낌의 버튼을 달아도 상관이 없겠죠. 아니면 그냥 뭐 이걸로 시메트리 아니야 쉬프트 누르고 그냥 이동시켜도 똑같겠죠. 이동시켰는데 이럴 때 로컬 말고 뷰로 바꿔서 회전만 시켜주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다시 로컬로 해서 뭐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는데 배운 거를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카라 부분, 디테일한 부분 하기 전에 무릎부터 좀 만져보도록 할게요. 중간중간 컨트롤 S 항상 눌러주시고, 그리고 팔 같은 경우는 릴렉스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릴렉스 해주거나 이런 거는 추후에 또 하게 될 거고, 자, 무릎 같은 경우에 챔퍼를 좀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좀 가까이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시메트리 상태이죠. 이 부분만 하면 되는데, 면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메트리 키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면의 옵션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브릿지, 베벨, 뭐 엑스트루드 등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메뉴로 이용을 해도 좋지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앞에 얘 부분 정도를 뭐랄까요? 무릎이라고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금 사이즈를 키워줍니다. 너무 많게는 말고 요 정도 느낌으로 연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로 가서 작업을 하나 해보도록 할 텐데 면을 요만큼만 잡을게요. 아니 버텍스. 자, 무릎 부분만 버텍스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무릎 부분만 버텍스 선택하고 아까 배운 걸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버텍스 영역을 선택한 상태에서 FF 2x2x2로 해볼게요. 그럼 여기만 이렇게 선택해서 FFD가 적용이 됩니다. 몇 번 해보시면 익숙해지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포인트 이용해서 만약에 입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버텍스를 뒤 무릎 굽히는 부분을 조금 좁히고 앞에 부분을 확장시켜 줄 건데 이럴 때 FFD 쓰면 무지무지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3D Max는 수많은 메뉴들이 있는데 이 모델러마다 대부분 가장 많이 쓰는 게 컷, 베벨, 엑스트루드 요거겠죠. 면만 들고 늘리고 다듬고 면만 들고 늘리고 다듬고 이거는 모델링의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는 작업들은 모델러들마다 좋아하는 메뉴들이 다 가지각색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FFD, 그 다음에 프리폼 툴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기 있는 점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컨트롤 포인트이죠. 요거죠, 요거.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앞에 있는 애들만 선택이 됐어요. 노란색으로. 이 상태에서 전체 말고 위아래 사이즈만 펼쳐주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죠. 또 뒤에만 잡아주고 이렇게 누르면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들려던 모양이 이런 모양인데 딱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프리폼 툴은 내가 손으로 하나하나 문대기 때문에 좀 말 그대로 머리카락 작업이나 좀 섬세한 작업들에 편하고, 얘는 딱딱 중심 잡아서 이만큼 당기고 이만큼 당기고 싶을 때, 좀 수학적으로 좀 그렇게 하고 싶을 때는 FFD가 편해요. 자, 이 컨트롤 포인트 뒤에 4개가 잡혀 있죠. 이 상태에서 위아래 움직이면 이런 작업도 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지금 버텍스 개수가 무릎을 3등분 했더니 제법 많아졌어요. 버텍스 하나하나 잡아서 하긴 힘든데 뭔가 이만큼 뭉티기로 잡아서 좀 어떻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이 FFD 메뉴를 추천을 드립니다. 딱 지금 요런 작업할 때 편하죠. 그리고 시메트리는 껐다 켰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중요하니까 냅두지만 FFD 같은 경우는 요 정도 하면 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콜랩스 2 해줘도 되고 뭐 그대로 냅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콜랩스 2 yes 하면은 그냥 걔만 적용된 상태에서 없어져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다시 컨트롤 Z, 이 부분 잘 보세요. 자, 시메트리, FFD 둘 다 에디터블 폴리에서 2가지가 적용된 개념인데 FFD 우클릭하고 콜랩스 어를 했어요. 그러면 시메트리도 적용된 상태에서 없어지고 FFD도 적용된 상태에서 없어집니다. 말 그대로 얼. 근데 콜랩스 2는 내가 지금 선택한 게 FFD잖아요. 걔만 적용되고 사라져라. yes 하면은 적용된 상태에서, 지금 적용됐죠? 적용된 상태에서 없어지고 시메트리만 남습니다. 콜랩스 2와 콜랩스 얼의 차이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아까랑은 느낌이 제법 달라졌어요. 네, 프론트에서 저는 뭐 귀여운 어린이 캐릭터니까 이렇게 그대로 마음에 드는데, 만약 성인이라면 이 부분을 좀 더 프론트에서 봤을 때도 약간 두껍게 표현하는 게 낫겠죠. 저는 뭐 이 정도로 충분히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로우 폴리곤 배우는 거니까. 자, 신발 같은 경우도 물론 프리폼 이용해서 앞을 더 튀어나오게 한다든지 뒤를 더 당긴다든지 아니면 버텍스 일정 영역 선택해서 아예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도 한번 FFD 적용을 해볼게요. 버텍스 선택해서 이만큼은 아예 이만큼 그냥 합시다. 선택했어요. 그래서 FFD 중에 좀 디테일하게 333을 했습니다. 그럼 FFD는 항상 컨트롤 포인트 선택해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가운데 이렇게 컨트롤 포인트들을 잡고 스케일 줄이면 이런 작업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 프리폼과는 또 다른 게, 또 정말 유용하게 많이 쓸 수 있는 게 FFD죠. 요만큼만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더 튀어나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도 귀여운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도 조금 늘리고 싶다. 이번에는 여기 있는 컨트롤 포인트만 잡고 좀 당기면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좀 통통하고 귀엽게 이 부분을 당겨 볼게요. 이 부분은 약간 올리고 이 부분은 약간 내릴게요. 얘는 다시 또 약간 이렇게. 오케이, 제가 딱 좋아하는 모양이 연출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FFD. 정말 쉽죠? 근데 처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뭐 프리폼이나 FFD를 첫날부터 알려드리지 않은 게, 처음에 이게 익숙해지면 기본적인 WER과 기본적인 버텍스, 점선면 편집하는 거에 약간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WER 이용하고 버텍스, 면 구성하는 거에 좀 개념이 잡힌 다음에 프리폼과 FFD 배우면 모델링이 정말 쉽고 재미있어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 스텝씩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발에도 FFD 해봤습니다. 제가 콜랩스 2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작업마다 이렇게 그리드가 많이 나오게 이상해질 때는 P를 한번 눌러서 퍼스펙티브로 잡아주는 게 중요하죠. 회전은 Alt와 마우스 스크롤바 꾹 누르기. 이거 이제 익숙해졌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중요한 와이셔츠 카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뷰에서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잡아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약간 들어가게 해서 조금 약간의 뭐랄까요? 간격에 조금 차이를 두고 싶어요. 그걸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벨트가 요만큼이니까 이 부분 약간 살짝만 들어가게 할 텐데 아이자치 윗부분을 조금 튀어나오고 밑에는 아주 살짝만 들어가게 할게요. 그리고 엑스트루드도 좀 추가적인 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폴리곤 이용해서 면 하나 선택하고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옆에 면 선택해서 D로 잡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엑스트루드를 해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뽑아주잖아요. 옵션 선택해서 엑스트루드 뭐 바깥쪽으로 뽑던 안쪽으로 뽑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게 되는데 만약에 얘를 수치를 0으로 바꿔볼게요. 0으로 하고 자 밑에 그대로 냅두고 지금 뭐 면 하나도 안 바뀌었죠? 그냥 0으로 엑스트루드가 적용된 상태에서 체크만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겹쳐져 있지만 면들이 하나가 이렇게 생겼다고나 할까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상태에서 스케일 줄여주면 이런 작업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엑스트루드를 수치 0으로 한 다음에 그 면들을 추후에 뭐랄까요? 추후에 이렇게 뽑아줄 수 있는 개념? 그러니까 약간 다른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개념들이 있고 이번에는 D를 한번 통해서 이 부분 조금 더 안쪽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버텍스나 뭐 엣지든 상관없는데 엣지로 해봅시다. 엣지 하나 선택하고 옵션에서 루프로 선택하면 D로 쫙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조금만 줄일게요. 자, 그러면 엑스트루드 해놓은 면들이 여기 남아있는 거 알 수가 있죠. 일단 줄이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줄이고 얘는 그냥 아까 메뉴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중간에 하다가 꼬였네요. 잠시만요. 다시 해봅시다. 엑스트루드도 하지 말고 다행히 신발 저장한 것까지 딱 됐대요. 세이브 한번 해줘야지. 자, 프론트 가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잠시만요. 지금 면 오케이 엑스트루드 전이에요. 엣지 하나 선택하고 루프로 선택을 한 다음에 조금 안쪽으로 시메트리 상태니까 안쪽으로 약간만 당겨줘도 되고 그리고 사이드로 가서 앞뒤 넓이도 조금 줄여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벨트 밑에 틈새를 좀 표현을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윗부분은 그냥 냅둬도 되는데 상의가 약간 나와 있다는 느낌을 좀 연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밑에 있는 면들을 좀 선택을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면들을 좀 튀어나오게 할 거예요. 근데 윗부분 말고 밑에만 튀어나오게 하려면 엣지를 선택을 해야겠죠. 자,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루프 선택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냥 크기만 좀 늘려주면 이런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뭐 로우 폴리곤이고 누가 이 부분을 자세히 보지는 않지만 좀 디테일한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벨트 밑에는 조금 들어갔고 위에는 우리가 텍스처로 표현해 줄 어떤 굉장히 귀여운 짧은 몸에 딱 맞는 마이 같은 거 자켓을 연출할 건데 이 부분을 조금만 이렇게 작업을 해줘도 자연스럽게 옷이 약간 위에 덮여 있는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단추도 덮어졌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이 부분이 너무 확 튀어나온 것 같다. 그러면 우리 그동안 배운 거 많이 있죠. 엣지 하나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커넥트 링으로 선택한 다음에 커넥트 해주면 라인들이 추가가 됐죠. 지금 커넥트 누르니까 동시에 두 개 라인이 선택되는 건 아까 제가 라인 두 개 선택했던 커넥트 옵션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컨트롤 Z하고 커넥트 옵션으로 해서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고쳐주고 높이는 저기보다는 요 정도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해제가 되지 않고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도 조금 늘려주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해주면은 훨씬 더 라인들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주 귀엽게 끝부분도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벨트 밑에도 그냥 냅둬도 상관이 없는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엣지 하나 선택하고 링으로 테두리 선택하고 커넥트 해준 다음에 얘도 선 지금 선택이 되죠. 커넥트 누르면 바로 선택이 되죠. 옵션이 아니라 커넥트 누르면 이 상태에서 위아래 움직이면 얘도 바꿀 수가 있어요. 요 정도로 해서 조금 스케일 늘려줄게요. 이거 하기 전에는 여기서 뚝 떨어지니까 조금 어색했는데 이 부분 있죠. 라인 추가해서 조금 잡아주면은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벨트, 바지 밑에 부분, 바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만약에 조금 디테일하게 하려면 벨트가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벨트가 바지 일정 부분에 고리를 원래 끼잖아요. 그 부분도 조금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주 디테일하게 아니고 텍스처로만 해도 되긴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 일정 영역을 조금만 움푹 파줘도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겠죠. 커넥트를 써도 되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 커넥트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컷을 이용해 볼게요. 컷을 이용을 해서 자, 컷은 버텍스 상태에서도 되고 엣지 상태에서도 되고 폴리곤 상태에서도 됩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일정 부분을 움푹 파고 싶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면이 생성이 되죠. 얘를 그냥 엑스트루드 시켜도 되고 엑스트루드 시킨 다음에 넣어야 이만큼이 봐야겠죠. 엑스트루드 안 시키고 넣으면은 그냥 이렇게 들어가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엑스트루드를 선택해서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조금만 넣자.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해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오고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보여드렸고요. 이 상태에서 또 세이브 한번 눌러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와이셔츠 카라 부분 연출하기 전에 조금 프론트에서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튀어나오게 하고 이런 간략한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원래는 원화 작업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잖아요. 원화 작업이 있고 모델링을 할 때는 뭐 모델링 하면서 체크하고 계획 세우고 이런 단계는 지나겠죠. 그냥 모델링만 원화에 가깝게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근데 시간이 벌써 40분이 지났는데 자, 일단 지금 원화 작업이 없는 상태에서 즉석에서 모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버텍스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카라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 부분 약간 움푹 들어가게 하고 여기다가는 넥타이를 만들어주고 넥타이는 둥근 모양으로 귀엽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카라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컷 툴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런 작업을 하게 되고 하기 전에 이 부분이 조금 눈에 거슬려요. 이 부분에 릴렉스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선택해서 릴렉스 있죠. 이게 너무 톡 튀어나와 있죠. 물론 버텍스 하나하나 잡고 움직여도 돼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잡아서 움직이면서 작업을 해도 되는데 귀찮잖아요. 귀찮을 때 할 수 있는 게 프리폼 툴이죠. 여기에서 푸쉬나 시프트가 아니라 릴렉스 이용해서 너무 좀 거슬리는 부분을 만져주면 이렇게 하면 너무 세게 되죠. 이 릴렉스에 수치 입력해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클릭 해주면 릴렉스가 자연스럽게 먹힙니다. 조심스럽게 클릭 이런 식으로 이 부분도 좀 근데 밑에 부분이 너무 들어가서 이 릴렉스의 개념은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값이 되게 많이 틀려요. 그러면 A가 A, B, C가 있을 때 A와 C가 되게 값의 차이가 커요. 그럼 B라는 점을 A와 B의 중간 지점 정도로 만들어주는 게 릴렉스입니다. A, B, C, D, E, F 점이 계속 많아지면 서로의 평균값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그건데 그래서 정면체를 릴렉스 시키면 약간 동그랗게 표현하는 개념이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움푹 파인 부분이 너무 세서 릴렉스보다는 컷으로 면을 추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버텍스를 선택을 해서 얘까지 좀 선택을 해서 약간 일로 당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위로 올려주고 그러니까 만들면서 어색하거나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은 조금씩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나가면서
본인 것으로 만들면 되겠죠. 이 부분이 엑스트루드 여러 번 시키면서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3D 그래픽은 항상 이 각도 저 각도로 돌려봐야 돼요. 이 각도 저 각도로 돌려보면서 어색한 부분들은 고쳐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고요. 이 부분은 카라 만들 거니까 약간 미리 눌러줄게요. 요 정도만 눌러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목 카라 부분을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고, 요거 난 다음에 손에다 들고 있을 마법 지팡이와 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